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잘 지내셨죠? 벌써 여름이 돼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제가 매번 저희 집 실내에서 찾아뵙는데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의 댁입니다. 제가 너무 자주 유튜브를 올리지 않다 보니까 어떤 분께서 당분간 유튜브 안 하시냐고 이런 질문도 하시던데요. 지난 5월에 저희 아이가 졸업을 하게 돼서 보스턴에 다녀왔습니다.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자주 유튜브를 못 올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버드맘 시간에는 보스턴 졸업식 갔다 온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다른 유튜버처럼 브이로그도 찍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브이로그를 할 만큼 능숙하지 못해서 사진 많이 찍어오고 그리고 중간중간 영상 찍어온 곳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제 설명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버드 졸업식이 하버드를 졸업하는 학생이 아니면 졸업식에 직접 입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면서 직접 하버드 졸업식을 참석한 사람처럼 보실 수 있는 점이 있으실 거예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비리그 졸업식은 어떨까요? 저도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측도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비드 때문에 2020년, 2021년 졸업식이 온라인으로만 행해졌지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졸업식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보스턴에 하버드랑 MIT가 있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하버드와 MIT가 위치해 있는 곳은 캠브리지입니다. 보스턴 근교에는 하버드와 MIT 말고도 정말 대학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보스턴과 그 근교에 있는 대학들을 모두 합하면 40개 대학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들이 5월 달에 거의 졸업식을 다 하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 인파가. 호텔과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일찍부터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호텔값, 비행기값도 물론 만만치 않았고요. 보스턴 근처에 있는 대학으로는 MIT, 하버드 뿐만 아니라 많이 알려진 대학으로는 보스턴 칼리지, 보스턴 유니버시티, 그리고 터프스, 노스 이스턴, 그리고 힐러리가 나온 대학으로 유명하죠. 웨슬리, 그리고 에머슨, 브랜다이즈 등등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학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졸업식 지금 앞으로 나가는 사진들 보시면은 클래스 오브 2022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한국의 학번은 제가 나온 학번을 말씀드리면 제 나이가 너무 표가 나니까 그 얘기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저희는 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학번을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은 그것과는 달리 학생이 졸업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학번, 다시 말해서 클래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 보시면은 다 클래스 2022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2018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올해 2022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2022년에 입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클래스 2026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럼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간에 휴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올해 졸업을 하게 되는 클래스 2022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 입학을 한 경우가 아니라 2017년에 입학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코비드 때문에 학생들이 중간에 갭 스메스터 혹은 갭 이어 한 학기를 휴학을 하거나 혹은 1년을 휴학하고 인턴을 한다던가 그런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이유로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걸 처음에는 빨리 끝나겠거니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휴학하고 인턴십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클래스 2022에도 보면은 이거 오리지널이 2017년에 입학을 한 클래스 2021인 학생들도 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저희 아이들 큰아이의 윌리엄스 때도 그렇고 작은 아이인 하버드 때도 그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입학식이나 졸업식이나 행사가 좀 컸던 것 같은데 미국은 입학식이라는 행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반면에 졸업식은 행사가 굉장히 큽니다. 하버드 같은 경우도 일주일간의 스케줄이 쫙 나와 있었고 윌리엄스 같은 경우도 하루가 아닌 며칠 동안의 스케줄이 쫙 나와 있었습니다. 반면에 입학할 때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 짐을 집어넣는 그날 하루에 짐을 집어넣고 페어런트에게 설명회 식으로 설명하는 그 정도였지 대단한 행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버드 같은 경우에도 2월 달에 커미트먼트 스피치를 누가 하느냐,
합격가 벌써 어나운스 되고 몇 달 전, 아니 거의 1년 전인 것 같아요. 일주일간의 스케줄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저는 보스턴에 도착하면 여러 군데를 투어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보스턴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간만에 간 저의 여행이었기 때문에 여러 대학들을 투어를 하고 인포메이션 세션을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저희 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페어런트 리셉션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차 안에서 옷도 갈아입고 불이 나게 페어런트 리셉션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페어런트 행사장은 사이언스 센터 플라자였는데요.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사실 클래스 오브 2022만 모이는 거라서 사람들이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졸업식 당일인 목요일은 아직 멀었는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서 졸업식 분위기를 벌써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도착하기 전까지는 졸업식이란 기분이 막 들진 않았는데 행사장에 들어가니까 아, 이제 정말 졸업이구나 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거기 안에서 와인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고 치즈와 그런 것을 먹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이언스 센터 앞에 하버드 밴드들이 연주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연주 자체를 찍는 사람들도 있었고 해서 저도 찍고 그랬습니다. 아이들 친구들을 거기서 처음 만났는데요. 아들이 소개도 해주고 그리고 가족들도 소개를 해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이언스 센터에서는 처음에 아이를 입학하고 나서 학부모 미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RSI, 내셔널 사이언스 볼, 그리고 인텔 사이언스 페어 나갔을 때 아이들 친구들을 만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입학할 당시에. 그때는 아, 입학을 해서 잘해줘야 될 텐데 라면서 마음을 졸였던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졸업할 때가 되니까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라는 마음을 갖고 다시 똑같은 빌딩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이 사이언스 센터 빌딩이 하버드에서 어글리한 빌딩 중에 하나라고 아이가 얘기를 하면서 거기 말고 메모리얼 홀에 가서 사진을 찍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 행사장을 나오면서 하버드의 알들을 지나서 미리 만들어진 졸업식장을 잠깐 구경해 봤습니다. 의자들이 미리 다 세팅이 되어 있고 깃발들도 미리 다 날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돌아오는 길에 근처에 있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패밀리 리셉션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은 클래스 데이였습니다. 캠브리지에 주최하는 쉽지 않았는데요. 캠브리지에 하버드와 MIT가 같이 있다 보니까 주최가 쉽지 않은 거는 당연한 일이겠죠. 올해는 클래스 2022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2021년 졸업생들은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했었습니다. 졸업장은 미리 받았지만 실제로 졸업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와 MIT 측에서는 그 주 일요일에 졸업식을 간략하게 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는 정말 캠브리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꽤 일찍 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최를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버드의 클래스 데이는 피크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버드가 찍힌 런치박스를 먹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림슨 컬러, 이 자주색 비슷한 컬러가 크림슨 컬러인데요. 그것을 먹고 그리고 클래스 데이를 위해서 올드 야드로 입장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런치박스 안에는 샌드위치와 스낵, 칩 그리고 쿠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링크를 마실 수 있었는데요. 티켓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티켓을 일일이 다 검사를 했고, 그리고 가방 안도 검사를 해서 확인이 된 사람은 또 가방에 택도 달고 그래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클래스 A 엑서사이즈는 유튜브에서 따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래스 A 스피치 중에서 눈에 띄는 스피치가 있었는데요. 운낫라는 학생이었는데 발음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클로징 타임이라는 스피치였습니다. 하버드의 생활을 유머러스하게, 유머있게 잘 표현한 스피치였는데요. 시간이 된다면 학생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피처드 게스트로는 대만계 하버드 졸업생이죠. 그리고 보스턴의 최초의 아시아인계 여성으로 선출된 미셸 오가 하게 됐는데요. 이민 2세로서 경험도 이야기하고 보스턴의 일정을 행하면서 경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하버드의 모토인 베리타스, 진리,
베리타스가 자기의 삶에 스며든 다양한 방식을 이야기했는데요.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베리타스를 다양하게 수용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클래스 A를 마치고 아들의 친구들과 사진을 찍겠다고 해서 아들을 사진을 많이 찍어주고 저도 저희 식구들과 함께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와이그너 도서관 앞에 하버드의 플래그, 하버드의 베리타스 회장이 걸려 있어서 거기 앞에서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오늘 하버드 보스턴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에 이어서 하버드 졸업식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